안녕하세요. 해부 세포생물학 교실의 황서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담당한 주제는 블라드 글루코스와 그 브레인 이런 주제가 되는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혈당이나 이런 그 컨트롤을 보게 되면 주로 가장 그 중요한 기초 지식은 생리학과 생화학이죠. 자, 그렇지만요. 실제로 우리 인체에서 이런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해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브레인과 관련된 그 뉴로 아나토미가 되겠습니다. 다소 그 생소한 부분이고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큰 주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관련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경계통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그 신경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겠죠. 밑에 적혀 있습니다. 하이포탈라무스, 그 다음에 벤트로메디얼 뉴클리우스, 그 다음에 서컴벤트컬 오간, 그 다음에 이런 그 비세럴 센스를 전달하는 그 신경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로들은요. 스파널 러브나 혹은 그 뇌신경인 그 페이거스 너브 통해서 오게 되고요. 거기에 유명한 중간 핵으로서 그 NTS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경로를 해부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두 가지 그 상반된, 기능적으로 상반된 지역이 있죠. 자, 앞에서 얘기한 그 벤트로 메디안 뉴클리우스하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하이퍼탈라믹 에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두 가지 핵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피딩하고 이런 그 블러드 글루코스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상반대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 혈중의 글루코스 레벨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내부의 컨트롤이 일어나서 그 정상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심한 그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나타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지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기전이죠. 우리 팬크레스에 있는 그 랑게란스 아일렛에 있는 그 알파셀과 베타셀이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내보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우리 그 신경계통하고 이제 내분비계통에 관여하겠죠. 자, 그래서 즉 뉴로엔도크라인 컨트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경계통의 그 컨트롤 과정에 보게 되면 항상 그걸 감지하는 그런 어센딩 림이 있고요. 그 다시 이제 거기서 어떤 작용을 미치는 그 디센딩 림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혈당을 감지하는 그 어센딩 림을 보게 되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 GI 트랙과 그 리버에서부터요, 주로 이제 포털 베인 같은 데서 거기서 감지하는 그런 그 비세랄 센스 통해서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그 브레인에서 자체에도요, 이런 그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를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이제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당을 감지한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명령이 내려가겠죠. 모터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 디센딩 림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이포탈라무스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기준인 첫 번째로는 하이포탈라무스는 그 아래쪽에 있는 피터리 글랜드 통해 가지고요, 즉 엔도크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파스틱과 파라심파스틱이죠. 즉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내부 장기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티베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죠, 너무 배가 고프다, 혈당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느끼죠. 느끼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의식에 주로 관여하게 되는 비헤이비어를 통하는 그런 세 가지 기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 그림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인데요. 우리 인체의 호메오스테시스 가지고 가장 그 중요한 하이포탈라무스의 역할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포탈라무스는 여기 보이죠? 그 다이스페론의 한 부분인데요. 하이포탈라무스는 우리 그 내부 장기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피타리 글랜드, 즉
엔도크라인 컨트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심파스틱과 그 파라심파스틱, 즉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을 통한 컨트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게 되면 바로 연합피질이 보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연합피질은요, 우리가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소마틱 모터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저혈당을 느껴가지고 설탕물을 먹었다,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의식적인 그런 이제 모터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구조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 림빅 스트럭처죠. 림빅 시스템, 이 바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의식에 속하는 그 연합피질하고요, 하이포탈라무스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포탈라무스의 그 해부학적인 이해를 위해서는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다이엔스파론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왼쪽에 그 보는 그 단면이 보이고 있죠. 바깥쪽에 대부분 우리가 세레블 헤미스피어, 대뇌 반구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인터널 캡슐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있는 인터널 캡슐의 그 사이에 있는 부분, 바로 이걸 우리가 다이엔세팔론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가운데 공간이 보이죠? 저거 우리가 그 third ventricle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다이엔스파론은 이렇게 third ventricle의 좌우측에 있는 이제 양쪽에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미드 세기탈 플레인의 그 단면을 보게 되면요, 이 우리 다이앤스파론 구조를 그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앤스파론에서 가장 큰 부분은요, 여기 있는 그 위쪽에 있는 탈라무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로 우리 감각이나 여러 가지 그 대뇌 피질에 많은 기능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작은 부분이 보이죠? 저걸 우리가 하이포탈라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부분을 갖다가 에피탈라무스라 그런 부분 있고요. 지금 미드라인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구조지만요. 이 브레인스템하고 그 다이앤스파론 사이에 이 레벨을 보게 되면 그 서브탈라무스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다이앤스파론의 여러 구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포탈라무스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포탈라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 그 뇌를 아래쪽에서 본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죠. 자, 하이포탈라무스는요, 우리 다이앤스파론 구조 중에서 그 유일하게 외부에서 관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설명해봤죠. 보게 되면 우리 third ventricle, 그죠? 그 아래쪽과 lateral wall 이루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기탈 플레인에서 보게 되면요, 이 하이포탈라무스는 이렇게 그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스트로 카우달 순서로 해가지고요, 가장 앞쪽 그 옵틱 키아즘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슈프라 옵틱 리전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튜브 시네룸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간 부분을 튜베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마밀라리 바드 쪽에 보이죠. 이걸 우리가 마밀라리 혹은 그 포스테리어 리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하이포탈라무스 설명할 때는요, 그 안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를 얘기하는데요. 하이포탈라무스 바깥쪽은 약간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왼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리 섹션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가운데 보게 되면 주로 아까 지금 얘기한 거죠. 이런 그 안쪽에 있는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바로 이 핵입니다. 이 바깥쪽이 작은 핵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라테럴 하이포탈라믹 에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포탈라무스는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의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핵들을 설명하는데요. 저런 핵들이 전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가장 앞쪽 부분이죠. 여기 우리가 슈프라 옵틱 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그죠, 파라벤티쿠라 뉴클레우스, 그다음에 뭐 안테리어 뉴클레우스, 뭐 슈프라 옵틱, 슈프라 키아즈마틱 여러 가지 이런 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해부학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두 번째 그 튜브럴 혹은 인프니브럴 리전 부르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위쪽에 핵이 보이죠. 그러니까 도조 메디얼, 그 다음에 그 벤트로 메디얼, 그 다음에 아크이트 뉴클리우스 이런 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그 뒤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위쪽에 있는 그 포스트레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마밀라리 바디에 들어있는 마밀라리 뉴클레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안쪽에는 게 표시가 안 되겠지만요. 여기 이제 바깥쪽에 아까 말한 것처럼 lateral hypothalamus region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 컨트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 중간 튜브랄 리전에 있는 바로 그 벤트로메디안 뉴클레우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우리 김홍숙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저에게 그 추천하신 이런 그 혈당의 조절에 있어 그 뇌의 역할을 관련된 그 재미있는 리뷰 논문이 됩니다. 아래 제목이 보이죠? 그 Revisiting How the Brain Senses Glucose and Why라는 이런 그 논문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이렇게 종합한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뇌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여러 장기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혈당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혈당의 증가와 감소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루코스 엔트리에서요, 그다음에 글루코스 디스포절 이런 작용에 대해서 혈당이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이 기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뇌에 있는 바로 벤트로 메디안 뉴클레우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뉴로엔도크라인, 그 다음에 그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이런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말초 그 글루코스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특히 그 중요시하는 부분은요, 바로 그 센스를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간에 있는 그 헤파틱 포탈, 이렇게 포탈 벤 쪽에서 중요한 그런 센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말초에서 느끼는 건데요. 또 하나의 그 센스로서 이 뇌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알다시피 그죠? 뇌는 대부분이 그 블러드 베린 베리 안쪽에 있습니다. 즉 우리 뇌에서는요, 우리 혈당의 변화를 잘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브레인 지역 중에서 이런 그 BBB 바깥쪽에 있는 즉 혈당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아큐에이트 뉴클레우스, 그다음에 메디안 에미넌스, 그 다음에 그 NTS, 그 다음에 그 에리아 포스트레마 이런 거를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이제 NTS가 BB 바깥쪽이냐, 뭐 해부학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좌우지간 그 이런 데서 우리가 센스를 한다 이러는 것이죠. 지금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말초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뇌에서도 일부에서 한다. 이런 이제 글루코스 센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벤트로메디알 뉴클레우스 쪽에서요, 어떤 컨트롤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그 위쪽에 보게 되면 그 GE, G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글루코스 익사토리, 글루코스 이니비토리.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논문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 벤트로메디알 뉴클레우스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글루코스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안 맞죠. 이게 비비 안쪽이니까요. 자, 뭐 그런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가장 중요한 핵인 벤트로메디알 뉴클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그 VMH는요, 그러니까 VMN을 잘못 적은 게 아니고 벤트로메디알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탈라머스 이렇게 해서 VMH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VMH의 그 기능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그 포만 감정추죠. 그러니까 세타이드 센터로서요, 가장 유명한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feeding behavior를 조절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VMN 쪽에 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실험 동물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하이퍼파지아와 오베시티를 유발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VMH의 또 하나 그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 바로 거기에 따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그 벤트로메디알 뉴클레우스는요, 어떤 그 섹슈얼 비헤이비어스 컨트롤, 그 다음에 그 체온 조절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아페타이트 식욕의 조절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시상하부의 두 군데의 지역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일조주기나 그러니까 렙틴이나 그렐린, 그다음에 소화기 팽창 이런 것들의 그 증가와 감소가요. 이 포만감과 그러니까 배고픔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세타이드 센터라 그러죠. 예,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벤트로메디얼 하이포탈라무스 우리가 말하는 그 VMN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죠.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lateral hypothalamic area. 자 여기 이쪽에서는요 주로 식욕을 유발하는 즉 헝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작용하는 것은요 이렇게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리워드 시스템이라 그러죠. 뉴클리스 아쿠멘스 적용 이런 걸 통해서 작용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트로메디얼 뉴클리스에서 있는 그 글루코스를 센싱할 수 있는 뉴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벤트로메디얼 뉴클리스는 BBB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CSF나 여기를 통한 그 내부에 있는 글루코스 자체는 이제 우리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VM에는요 첫 번째로 어떤 그 글루코스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펙터림으로서요 실제로 아래쪽에 여러 가지 이 호르몬이나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이펙터임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실험적으로요. 글루타메이트를 그러니까 VMN 자체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루코스의 그 카운터 레귤레토리 리스폰스를 유발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이 VMN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글루코페니아 글루코스가 없는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른 신체 그 혈액에서 일단 실제로 하이포글라이세미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그 하이포글라이세미 상태 나타나는 그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이렇게 VMN에서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감지하는 이런 그 기능이 말이죠. 우리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어떤 그 적응 반응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비슷한 예로서요. 우리 체온 조절에 있어 가지고요. 하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포탈라무스 앞쪽에 있는 그 프리옵틱 에리아라 그러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말이죠. 어떤 그 온도를 갖다가 변화를 시키면요. 실제로 우리가 코어 템퍼레처 변화가 없어도요. 여기에 이제 체온에 관련된 그런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요. 혈당의 이 변화를 감지하는 그래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그런 경로가 좀 표시되어 있죠. 앞에는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애매하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해부학적으로 이 감각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감각을 전달하는 우리 비세랄 센스가 되겠죠. 우리 인체의 그 센스는요, 보통 그 피부에서 오는 이런 그 조마틱 센스가 있고요. 그다음 내부 장기에서 오는 그 비세럴 센스가 있습니다. 조마틱 센스는요, 상당히 그 명확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요, 아직까지도 그 비세럴 센스의 경로는 상당히 그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먼저 확실한 그러니까 조마틱 센스의 경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비세럴 센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바로 그 페인과 템퍼레처를 진단하는 경로죠. 유명한 그 스피노탈라믹 트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번 주마틱 센스를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그 첫 번째 first order 뉴런은요. 보통 말초에 나 있는 그 페리페럴 센서리 갱그론입니다.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그 도자루트 갱그리언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자루트 갱그리언은요. 이렇게 말초에 있는 그 리셉터에서 그 어떤 반응을 한 다음에요. 이 지금 보이는 그 센트럴 엑손을 통해 가지고 CNS 안쪽에 있는 세컨드 오드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자, CNS 안쪽에 지금 그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데 혹은 이제 브레인스템 쪽에 있는 그런 세컨드 오드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요, 주로 이쪽으로 탈라무스 통해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탈라무스로 가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요, 바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겠죠. 즉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감각은요, 이 탈라무스 경유하지 않고 그 다른 지역과 가지고요, 다른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내부 장기에서 오는 그 비세랄 센스의 감각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말초에 있는
센서리 갱글론이 있는데요. 거기는 보게 되면 앞에 그 조마틱 센서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로살루스 갱글론에도 많은 그 신경세포들이 감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베이거스 너브, 대표적인 파라심파스 너브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센서리 갱글론인 로더스 갱글론에서도 이런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신경세포의 그 말초 수용기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앞에 말한 것처럼 헤파틱 포탈 베인, 그다음에 리버 쪽에서 이 감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갱글론의 그 센트럴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 센서리 너브들은요. 그 베이거스 너브나 그다음에 이제 심파스 너브 파이버, 그다음에 아까 우리 DRG 관련된 것처럼요. 스파이널 너브를 통해서도 많은 이제 감각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말초에서 들어온 감각이 우리가 조마틱 너브 센서에서 보게 되면 그 세컨드 오더 뉴런이 있죠. 자, 그걸 담당하는 그 센서리 뉴클리어스는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스파이널 코드에 그레이 매터에 있는 중간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인터메디어 메디알 뉴클리어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은요. 주로 그 DRG 쪽에서 오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요. 우리 그 베이거스 너브나 이걸 타고 들어온 그런 경로가 있겠죠. 자, 이런 경로들은 우리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 중요한 감각신경핵인데요. 바로 이름이 뉴클리어스 프랙투스 솔리타리스라는 핵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스파이널 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비세럴 센스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요, 그 스파이널 코드가 보이죠. 로사룸과 벤트럴 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관된 그 스파이널 러브들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피부의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스파이널 러브의 지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 센서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그 갱글리온이 보이죠. 바로 도자르트 갱글리온. 지금 여기서는 그 포스터루트 갱글리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그 신경세포의 그 페리페럴 엔딩은요, 물론 피부에도 가 있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내부 장기에서 분포돼 가지고 거기서는 그 비세럴 센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DRG의 센트럴 프로세스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스파이널 코드 도잘 혼 혹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인터미디어 메디얼 뉴클리어스 쪽으로 이 감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 지금 파란 줄이 보이죠? 이런 줄은요, 말초에서 온 센스를 이용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그 반사, 리플렉스에 대해서 그런 경로를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 동일한 혹은 비슷한 그 지역에 있는 그 DRG 뉴런들이요, 이 어떤 지역의 피부와 어떤 그 장기에서 그죠, 이노베이션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리학에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리퍼드 페인 혹은 연관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그 장기에서 손상이 있을 때요,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그 부위가 아니고요, 같은 그 스파이널 러브로 연결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피부에서 오는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럴 센스를 전달하는 그 두 번째 경로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베이거스 너브를 통한 이제 그런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큰 구조는요, 우리 브레인스템 아래쪽에 있는 메두로 오블롱가타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내부 장기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신경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9번 뇌신경 글로스파렌지얼 러브와 10번 뇌신경 그 베이거스 너브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스파렌지얼 러브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알고 있죠. 이런 거 혈압 조절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 베이거스 너브를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센서리 갱글리온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피리어 갱글리온은 것인데 로도스 갱글리온과 같은 이제 그런 되겠습니다. 이 신경세포의 그러니까 페리페럴 프로세스는 지금 내부 장기 지금 위에 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센트럴 프로세스는 이 베이거스 너브 통해 가지고 메두로 오블롱가타에 있는 이 감각 핵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가는 길을 갖다 우리가 솔타리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끝나는 그 감각 신경핵은요, 지금 보는 그 솔타리 뉴클리오스라는 그 핵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 NTS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되겠는데요.
참고로 더 왼쪽에 보게 되면 그 도잘 바갈 뉴클레스라는 게 보이죠? 도잘 모터 뉴클레스 베거스라는 건데요. 바로 이 핵은 이 베거스 너브의 바로 모터 뉴클레스 운동핵입니다. 여기 있는 그 신경세포 엑소는 파란 줄이 보이죠? 이렇게 가서 우리 오토노믹 너브가 돼가지고 파라심파스틱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NTS, 우리 메둘라 오블ong아트에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거 이제 실제 위치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전체 구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조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 하이포탈라무스가 포함된 다이엔세파론이 되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브레인스템이 됩니다. 자, 브레인스템의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미드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요, 이런 우리 형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브레인스템의 중간 부분이죠, 펀스를 단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스템의 가장 아래쪽인 메둘라 오블ong아타를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메둘라 오블ong아타의 단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그 자세한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신경계통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란색은요, 바로 신경 섬유들이 염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약간 하얀 부분은요, 그레이 매터, 즉 안쪽에 있는 그 신경핵들이 염색이 된 건데요. 자, 이 많은 구조가 있지만 여러분들 바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한가운데 까만 섬유가 보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NTS, 라틴말로 Nucleus Tractus Solitarius, 혹은 영어로는요, Solitary Nucleus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안쪽에 보통 섬유들은 다른 구조 연결되어 있는데 유일하게만 핵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타리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주로 뇌신경을 통한 그 비세럴 센스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감각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뇌를 자르고 염색 안 한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역시 같은 게 메둘라 오블ong아타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TS라는 구조가 어디에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CNS의 그 대부분 티슈는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즉 BBB의 그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의 그 변화에 의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6개의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 BBB가 없습니다. 즉 여기와 있는 캐피라리들은요, 이 뇌에 있는 그 다른 캐피라리 달리 잘 투과가 되는 그런 이제 캐피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이제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보이죠? OVLT라고 합니다. 오가눔 바스쿨러즘 라미나 터미널리스라는 부죠.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이고요. 여러분 저기 라미나 터미널리스 그죠? 아마 제가 1학기 때 뇌의 그 발생 과정을 얘기할 때 조금 얘기했겠죠? 자, 그 위에 보게 되면 그 세컨더리 브레인 베지클 모양이 보이죠? 뉴럴 튜브의 앞쪽에 있는 그 안테리어 뉴로포어가 막힌 자리죠. 그걸 우리가 라미나 터미널스라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덜트 브레인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third ventricle의 앞쪽 월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속하는 게 바로 그 OVLT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포닉스의 아래쪽에 있는 거죠. 서브포니컬 오간 이런 지역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OVLT하고 서브포니컬 오간은요, 우리 혈중에 있는 그 수분 같은 걸 이제 감지해 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소프레신 이런 거 ADH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쪽에 보이죠? 그 메디안 에미넌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뉴로 하이포피지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그 파이니얼 바디, 그리고 그 브레인스템에서 우리 포스 벤트리클의 아래쪽 대기 보이는요, 에리아 포스트레마 이런 그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그 주 기능은요, 자, 우리 뇌의 자체 티슈는 그 CSF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리 혈액의 상태를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뉴로 엔도크라인 펑션,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을요, 통합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강의를 듣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블라드 글루코스의 그 카운트 레귤레이션은요, 이 판크레아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CNS 컨트롤, 중추신경계통의 컨트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포탈라믹 뉴클레우스, 특히 이제 벤트로메디얼 뉴클레우스요, 바로 이런 그 신경세포들이 이 블러드 글루코스의 그 중추신경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하이포탈라무스는 혈당을 조절할 때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로 엔도크라인, 두 번째로 그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컨트롤,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CNS 컨트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각과 운동계통이 있죠. 그러니까 감각계통을 보게 되면요, 이 첫 번째로 이 블러드 글루코스는 이 말초와 그 다음에 그 CNS 에리아에서 다 감지가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말초에서는요, 이런 그 비세럴 센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오는데요. 여기 오는 그 비세럴 센스 패스웨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토노믹 너브, 그 다음에 스파이널 너브, 그리고 크라니얼 너브를 통해서 이 CNS 에리아로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요, 하이포탈라무스의 그 벤트로메디얼 뉴클레우스는 글루코스에 센시티브한 그런 신경세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포들은요, 특히 우리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 상태에서 이런 카운터 레귤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요,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리지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